9월 1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독립한 것을 기리는 법원의 날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날인 오늘 어제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렸는데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상고 허가제 재도입 등 기존 사법제도를 뒤흔들 굵직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상고 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고 허가제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할 때 대법원이 원심 판결 기록과 상고 이유서를 토대로 상고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고 보자는 무분별한 상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81년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됐습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가 당연시되면서 대법관 한 명당 처리 사건 수는 2014년 29,379건, 2015년 32,208건, 2016년 33,176건으로 주말을 빼면 하루 1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 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신급제도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고부분 제도 결국 현재 폐기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분명히 정해서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김 후보자는 나아가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왔던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현행 대법관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대법관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일부를 내려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더불어 판사 인사의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를 사실상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실제 시행될 경우 판사 인사와 법관 권력 구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했던 최순실 씨가 시쳇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갑자기 소리를 내 오열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는지 전후 사정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혐의에 대한 제69차 공판. 검찰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증인신문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엄마가 말 살 필요 없다 했다. 그냥 삼성말 네 것처럼 타면 된다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2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깜짝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말입니다. 뇌물 혐의 최종 수혜자인 정유라 씨의 이 증언은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정유라 씨 증인신문 녹취서 내용을 낭독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유죄라는 취지로 최 씨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재판이 끝날 즈음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격양된 호조로 직접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유라를 새벽부터 데려갔다. 걔는 말 지원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미성년자가 간접 사실을 가지고 직접 사실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삼성과 공범이라는 걸 대통령과 저에게 직접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의 증언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애가 얘기한 게 무슨 증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오후 재판이 속행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울음소리는 방청석까지 그대로 다 들렸고 좀처럼 최 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던 박 전 대통령도 고개를 돌려 최 씨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고 오전에 딸의 증인신문 조서가 제출되고 저희 변호인들이 정유라를 변호했다가 불가피하게 사임해서 딸의 안위가 걱정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법정 오열은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자신은 딸의 그 증언을 부정해야 하고 또 그 일로 딸이 변호인단도 잃고 혼자 남게 된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 말 지원은 모두 최순실이 결정한 것이라고 최 씨를 압박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폭발적인 이슈가 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글이 올라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덩달아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네,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 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는데요. 네. 국민 누구나 자신의 SN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청원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 홈페이지는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글들을 베스트 청원이라고 해서 따로 네. 카테고리를 만들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여 인원이 많은 청원 순서대로 베스트 청원글로 등록되는데 현재 베스트 청원 1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 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소년법 폐지 청원글입니다. 네.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청원은 여성의 국방 의무를 요구한 청원인데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 전까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네, 내일이 마감일인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12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뭐 별의별 청원이 다 올라오고 있네요. 네, 조금 황당한 청원글도 여럿 있는데요. 네.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거스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으로 선임해 달라거나 네. 수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네. 또 카트라이더라고 몇 년 전에 유행한 자동차 경주 게임이 있는데요. 네. 이 카트라이더 게임을 리메이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게 해달라는 등 기발한 청원글도 여럿 있습니다. 뭐 황당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면은 뭐 어떤 실효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 소년법 폐지 청원글에 대해선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이것 말고 다른 청원글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인 정부 반응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걸 운영하나요? 어떤가요? 네, 미국의 경우 백악관 홈페이지에 위더피플이라는 청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청원글을 올린 경우 한 달 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백악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영국 의회도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국 청원 웹사이트에서는 10,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만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네.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글의 경우 의회 공개 토론 대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아직 이런 특별한 기준은 없는 모양이네요.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네.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청원이 몇 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답변할 것인지 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조만간 미국이나 영국처럼 관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황당한 청원은 황당한 대로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과 청와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905년 변호사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시행됐습니다. 1907년 9월 창립된 우리나라 최초 법조단체 한성변호사회를 모태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로 꼭 창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변회가 오늘 자선 골프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철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년 전인 지난 1967년 치러진 사법시험 5회부터 3년 전 치러진 변호사시험 3회 출신까지 세대와 출신을 아우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39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대결보다 뜻깊은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홀인원. 서울변회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 골프대회 이름입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치는 골프. 그래도 은근히 욕심은 납니다. 90대 이내로 들어와 보는 거? 그래도 오늘도 정말 이 좋은 날씨에 축복을 받아서 즐겁게 명랑하게 해보겠습니다. 자선 성금은 골프대회 참가 여부를 떠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금액은 알아서 냈습니다.
자선 골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원들께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선의 의미니까 기부금도 우리 로펌들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좀 내주셨어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수는 2만 3천 명가량. 서울변회는 그중 60%가 넘는 1만 4천여 명이 소속된 최대 단체입니다. 여기에 로펌들도 성금을 보태 적지 않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모인 성금은 소년소녀 가장과 수감자 자녀, 순직경찰 가족 등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전달됩니다. 이번 110주년을 기념해서 뜻깊은 이런 골프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선 행사를 좀 더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률방송은 따뜻한 나눔과 넉넉한 웃음이 함께한 오늘 대회를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법과 생활 크든 적든 금융권에서 돈 빌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자 조금만 밀리면 나오는 이자 폭탄 얘기 오늘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뭐 관련 용어가 많던데 일단 기한 약정 상실 이게 뭔가요? 정확한 용어는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채무자의 신용력이나 어떤 담보력에 변화가 생기면 채권자가 이제 신용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변제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경우에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제때 이자를 못 내면은 어느 순간 뭐 이자를 더 물린다든지 아니면 원금이랑 이자 한꺼번에 갚아라 뭐 이렇게 요구한다는 네.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뭐 지연 배상금, 연체 이자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약정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요. 보통 이제 흔히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가 이자를 2달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채무자의 신용력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납부를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금을 이제 일시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지연배상금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두 달 이자를 못 내면 뭐 이렇게 이자나 뭐 지연 배상금 이런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몇 배씩 붙어서 돌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를 들어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뭐 연이율이 5%고 5%로 약정을 했다고 하면 보통 한 달 이자가 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가상금리를 11% 정도로 뭐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달에도 이자를 연체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금에 대한 가상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에 가상금만 70만 원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2달 쌓이게 되면 이게 원금보다 사실 이자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그럼 되는 그 전에는 이자를 50만 원만 내다가 50만 원에 지연 배상금 70만 원에서 매월 12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달에도 연체를 하게 되면 그거에 이제 또 가상금이 또 붙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불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기한 이익 상실에 걸리면은 뭐 연체 이자를 다 갚으면은 그 다시 원래 이자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 다시 부과되는 건가요? 사실 이 한 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대출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는 뭐 연체 이자를 갚더라도 그 후에는 계속 연체 이자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한 번 일단 이게 뭐 그런 거를 받게 되면은 이자를 다 갚아도 계속 이 몇 배씩 뛴 이자를 내야 된다는. 네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선 이자를 뭐 한 번 연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금 금융기관들이 그 밀린 이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변제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대출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남의 돈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썼으면은 뭐 제때 갚는 게 좋은데 참 그런 상황 닥치면은 난감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4일 퇴임하는 양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부 안팎의 법원 흔들기를 작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말로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어 글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지검장은 오늘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이 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검찰과 법원의 영장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28일 열립니다.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 13부가 진행합니다.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가 지식재산 법률용어 사전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665쪽 분량의 사전은 지식재산 관련 소송 법률용어 해설과 용례를 국어와 영어로 함께 수록해 쉽고 정확하게 판결과 자료를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9월 13일 법원의 날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